3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 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될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 84쪽입니다. 다 같이 교과서 84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주제는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 단원의 기본적인 개념을 선생님과 대면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은 학습했던 부분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뒷부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 또는 성질이 같은 공기덩어리.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기단입니다. 기단. 기단이 무엇인가? 기단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특징,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특징, 그러니까 종류와 그 기단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의 개념, 날씨에서 일기에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다음 전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선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전선들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덩어리입니다. 이 같은 어떤 공기의 덩어리가 이동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땅 위에, 이게 지금 땅입니다. 특정한 땅 위에 오래 머무르면 당연히 이 땅의 물리적인 특성, 성질이 이 공기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이 온도가 높다든지 땅이 온도가 낮다든지 하면 바로 그 땅의 기온이 바로 이 공기에게 옮아갑니다. 특성이요. 또는 땅에 습기가 많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당연히 습기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공기 덩어리가 어떠한 특정한 땅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공기 덩어리들은 모두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성질이 같다. 이 공기 덩어리들이 성질이 같다. 이러한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를 공기 단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의 단체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기단이라고 합니다. 공기의 단체를 줄여서 기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공기가 특정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바로 그 공기는 모두가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되는 기단이 된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공기 아래에 있는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기단이라고 한다. 기단.
기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기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기단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위치와 성질은 어떠할까? 여러분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맨 뒤쪽 보면, 맨 뒤쪽 교과서 부록 쪽 보면 해보기 자료 교과서 쪽이 있습니다. 그 해보기 자료 쪽 교과서를 가위로 오려내서 교과서에 풀로 붙일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자, 기단의 위치와 성질을 알아보기 따라서 교과서 다음 쪽을 펴고 교과서 뒤쪽에 있는 해보기 자료를 다 가위로 오려내고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저 위쪽에 여기에 시베리아 쪽입니다. 시베리아 쪽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 다음 이 오호츠크 해 쪽에 오호츠크 기단이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양자강 쪽에 양쯔강 기단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 다음 태평양 위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이 4개의 기단은 다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은 어떤가? 습도는 어떤가? 따라서 이 기온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도입니다. 위도. 따라서 기온이 높은 기단 또는 기온이 낮은 기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온이 높은 기단은 위도가 낮은 쪽에 해당되는 기단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기단은 위도가 높은 쪽에 해당되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서 자료대로 한다면 기온이 높은 기단은 아래쪽에 위치한 어디입니까? 예, 양쯔강 기단하고 다음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 기온이 낮은 기단은 바로 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2 기단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시베리아 기단과 또 하나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덩어리의 기온으로 2개의 기단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다음 습도로 기단들을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습도는 하나는 습도가 높은 기단과 습도가 높은 기단, 습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조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를 결정지은 것은 아까 기온을 결정지은 것은 위도였는데 습도를 결정지은 것은 해양이냐 또는 대륙이냐 이것으로 바로
습도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습도가 습한 곳은 어디에 존재하는 기단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바다 쪽에 존재하는 기단들입니다. 바다 쪽에 존재하는 기단들. 따라서 습도가 습하다. 그러면 이 기단들은 오츠크의 기단, 다음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조한 기단은 이렇게 나누어서 대륙 쪽에 존재한 기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과 다음 양쯔강 기단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에 4개의 기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종으로 옆으로 가로로 나누면 위도가 높은 곳과 이도가 낮은 곳이 나오는데 위도가 높은 곳들은 기온이 낮다. 위도가 낮은 곳들은 기온이 높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구분해 보면 오른쪽은 바다 쪽에 존재하고 왼쪽은 대륙 쪽에 존재해서 바다 쪽에 존재한 기단들은 습하다. 대륙 쪽에 존재한 기단들은 건조하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넣어야 될 것은 시베리아 기단은 기온 낮고 습도 낮다. 오츠크의 기단은 기온 낮다. 습도 높다. 다음 양쯔강 기단은 기온 높다. 습도 낮다. 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기단의 위치와 성질을 설명해보자. 각 기단의 위치와 성질을 설명해보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륙 쪽에 위치한 기단은 건조하고 해양 쪽에 위치한 기단은 습하다. 저 위도 지역에 위치한 기단은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기단은 기온이 낮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단의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단은 바로 그 공기 덩어리가 어디에서 오래 머물렀느냐 따라서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고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기온이 높다. 대륙에서 만들어지면 기단은 건조하고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베리아 기단은 어떠한 사진입니까? 눈이 내리고 그 눈 위에 눈이 내려 있고 눈 위에 썰매를 가지고 노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어느 계절일까요? 시베리아 기단은 바로 겨울이 되겠죠. 겨울.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매우 춥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다음 오츠크의 기단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바닷가의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파라솔이 있고 튜브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동해안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양쯔강 기단 사진을 보니까 벚꽃,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코스모스입니까? 예. 봄에 피는 벚꽃,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따라서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비교적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를 만들어내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바로 한여름 폭염이 발생하는 기단입니다. 따라서 온도는 높고 습도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들 4개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성질이 비슷한 공기들이 모여 있으면 기단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단들, 즉 다시 말해서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 이것을 기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기단과 기단, 즉 다시 말해서 공기 덩어리와 또 다른 공기 덩어리, 이 두 공기 덩어리는 당연히 성질이 다르겠죠. 이 공기 덩어리들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는 이것을 전선이라고 부르는 접촉 면이 나타납니다. 전선. 그림을 보면서 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보기입니다. 교과서를 넘겨서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아크릴 칸막이가 있는 수조입니다. 아크릴 칸막이가 있는 수조. 그리고 이 가운데를 칸막이를 막았습니다. 다음 왼쪽은 찬물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따뜻한 물입니다. 그 다음 이 찬물에는 파란색 색소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물에는 빨강색 색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조를 가운데로 막고 있는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서 섞입니다. 근데 완전히 찬물과, 즉 파란색 물과 빨간색 물이 섞이는 게 아니라 두 물이 경계면을 이룹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물은 이와 같이 경계면을 이루는데 빨간색의 따뜻한 물은 파란색의 찬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잘 보기 바랍니다. 빨간색의 따뜻한 물은 파란색의 찬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이 접촉하고 있는 이 면이 바로 공기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찬물과 따뜻한 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금 전에 쌤이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은 바로 섞이지는 않는다. 바로 섞이지 않고 찬물이 따뜻한 물을 아래로 파고들고 경계면이 만들어진다.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경계면이 찬물이 이 밑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가고 따뜻한 물은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수조 속의 물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이 경계면을 이루고 아래쪽에서는 찬물, 위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찬물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상하여 이야기해보자. 당연히 공기나 물 모두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 흐를 수 있는 물체들입니다. 흐를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공기는 기체이고 물은 액체입니다. 기체도 흘러다닐 수 있고 물도 흘러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유체라고 하는데 이 공기나 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아까 수조의 물에서 나타난 현상이 공기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상하여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올라가고 경계면은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죠? 자,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두 공기는 이와 같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기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다음과 같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경사면을 이루면서 경계면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을 아까 전선의 경계면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전선면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또 이 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 땅이 있겠죠. 땅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찬 공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따뜻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섞이게 된다. 따라서 바로 이 지면과
이 지면, 여기가 땅이 되겠어. 땅, 지면과 두 기단의 경계면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선. 그 다음에 이 면을 전선 면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의 특징, 즉 전선의 종류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서쪽이 왼쪽입니다. 다음 동쪽이 오른쪽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서쪽에 이와 같이 찬 공기가 있고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 왼쪽이 찬 공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공기 덩어리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거의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공기 덩어리는 찬 공기가 원래 있었던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 들어갑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아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갔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 그 다음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전선은 전선면 기울기는 급합니다. 급함. 그 다음 구름은 상하로 발달합니다. 즉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구름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바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립니다. 따라서 좁은 지역에 많은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다음 전선 사진을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지표면에서 공기가 만나고 있는 이 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뒤쪽에서 찬 공기가 다가오면서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수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의 특징, 전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구름의 종류는 아까 위아래로 발달한 구름을 무슨 구름이라고 합니까? 위아래로 발달한 구름, 적운형입니다. 적운형이다. 그래서
구름은 적운형 구름이다. 적운형. 강수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좁은 곳에 많은 비가 내린다. 좁은 지역에 많은 비, 즉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온난전선입니다. 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까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입니다. 근데 이 뒤쪽 서쪽의 왼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오른쪽에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 당연히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와 같은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구름의 종류는 이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구름은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층운형 구름. 강수 지역은 바로 이와 같이 넓은 지역에 이슬비 같은 적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적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구름의 종류는 층운형 구름. 강수의 특징은 좁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아닙니다. 넓은 지역에 적은 비가 내린다.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지역은 이 공기에 의해서, 이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전선면이 다시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 오겠죠. 또 여기 있는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립니다. 물론 모두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지역은 비가 내리겠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나기처럼 쏟아붓는 비가 아니라 적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된다. 다음 전선면은 이렇게 완만하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색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배웠습니다. 폐색전선은 뭐냐? 이동 속도가 더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산이 있고 뭐 이렇게 육지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다음과 같이 한랭전선이 있었습니다. 한랭전선.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 다음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 전선은 전선면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전선은 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온난전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찬 공기가 아닙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온난전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온난전선도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한랭 전선의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속도가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선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쳐지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다음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합쳐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합쳐지면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찬 공기가 더 파고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 여기는 또 찬 공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구역으로 나눠지겠죠.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찬 공기, 더 찬 공기입니다. 여기는 덜 찬 공기가 되겠습니다. 덜 찬 공기. 따라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서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는 이 부분을 바로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 폐색 전선. 그 다음 정체 전선. 정체 전선은 정체됐다. 자동차가 정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바로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잘 이동하지 않고 오래 머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오축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장마를 만들어내는데 이 장마가 바로 정체 전선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과 오축해 기단이 만나서 찬비를 내리고 장마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체 전선이다. 따라서 정체 전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장마가 내리고 있다. 장마비가 내리고 있다. 장마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기단은 오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공기덩어리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땅의 성질을 받게 되죠. 대륙 또는 바다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해양의 성질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스스로 확인하기.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지역의 대륙에서 만들어져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습니다. 또 우리나라 겨울에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어떤 전선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한랭 전선이겠죠. 한랭 전선. 무슨 형 구름을 만들어낸다? 저군형 구름을 만들어낸다. 어떤 비가 내린다? 예, 따라서 여기서는 소나기형 비가 내린다. 예,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선은 어느 쪽인지 설명해 보자. 전선은 어느 쪽일까요? 비가 내리는 곳은 바로 전선의 뒤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한랭 전선에서는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내리고 온난 전선에서는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